경기 전날 장지우 선수는 오른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하는 양손 중 하나를 잃었으니 어떻게 보면 기권을 해도 전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보여준 게임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탑건에서 신들린 공중전을 벌이던 파일럿들의 활약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공중전에 능한 베테랑 파일럿들도 꼼짝 못한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파일럿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파일럿 펠코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조종사들 중 최고 성적을 낸 탑건과 펠코의 모의 공중전을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미국 최고의 인간 파일럿들이 단 한 번도 인공지능 파일럿에게 승리하지 못한 채 단 한 차례의 유효 공격조차 명중시키지 못하면서 5대 0으로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렇게 전쟁에서도 AI의 시대가 찾아오는 건가 싶을 때 불현듯이 등장한 한 한국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연속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한성호 선수. 미국의 탑건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펠코와 겨루게 된 한성호 선수는 앞선 3경기에선 연속해서 전투기를 격추당하며 그럼 그렇지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대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펠코의 뒤를 잡고 격추하는 데 성공한 것. 마지막 5경기에서는 제한시간 초과로 무승부가 되어버렸지만 한성호 선수가 펠코의 뒤를 먼저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며 무려 인공지능을 상대로 2번의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 놀라운 승리에 전 세계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성호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파일럿들조차 이기지 못한 AI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한성호 선수의 플레이도 놀랍지만 이 외에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대 외국인 선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한국 게이머들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들 보는 앞에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겨버린 한국 게이머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임홍규. 명실상부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민속놀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스타크래프트는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 이런 한국 선수들과 타 선수들과의 실력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현재까지도 숱한 짤로 회자되는 임홍규 선수의 발컨 퍼포먼스인데요. 미국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회 조태컵에서 중국의 루오시안 선수와 5판 3선승의 결승 대결을 펼치게 된 임홍규 선수는 게임이 클라이맥스에 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왼발을 책상 위로 올립니다. 그리곤 발가락으로 키보드를 조작하며 상대 중국 선수를 가볍게 제압해버리는데요. 심지어 아마추어 선수도 아니고 전 프로게이머 선수를 상대로 이런 플레이로 승리를 따내다니. God, no, he's not. No, he isn't. 경기를 지켜보던 해설진과 시청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실 임홍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게임 내 일꾼 역할을 하는 드론 하나를 그냥 쉬게 하고 게임을 진행하는가 하면 최종 경기인 3경기에서는 아예 손을 교차한 상태로 플레이를 하거나 의자와 함께 몸을 한껏 젖혀서 거의 들어 눕다시피 경기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수차례 본인에게 불리한 핸디캡을 적용시키면서도 깔끔하게 3연승으로 결승전을 마무리 지어버린 임홍규 선수. 그의 쇼맨십에 해설진을 비롯한 스타크래프트 팬들은 크게 열광했지만 제대로 망신을 당해버린 중국인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SNS에 임홍규 선수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홍규 선수가 무례한 쇼맨십으로 조태컵에서 영구 제명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해당 대회는 공식 대회라기보다는 이벤트성 대회로 임홍규 선수의 발컨은 사전에 대회 관계자들의 허락을 받고 진행된 쇼맨십이었다고 하는데요. 임홍규 선수 역시 해당 퍼포먼스에 대해 스타를 흥행시키고 팬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도한 행동이었다. 상대 선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영구 제명 역시 조택 본사의 처분이 아닌 상대 선수의 소속 국가인 조택의 중국지사의 독단적인 처분이었음이 밝혀지며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퍼포먼스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통쾌하다라는 것이 대세인 것을 보면 이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낸 승리에 열광한 게이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죠? 3위, 한국 배그 스트리머 팀. 스타크래프트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흥한 게임에서는 항상 유저들의 핵 사용 문제가 뒤따르죠. 핵 사용은 정직하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게임 자체의 흥행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탓에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데요. 그런데 일반 유저들도 아니고 무려 정식 대회에서의 핵 사용 의혹이 터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설 특집으로 펍지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3일간 주최한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리그 한중전 대였는데요. 한국 파트너와 중국 파트너 32명씩 팀을 이뤄 개최된 경기에는 당시 김블루, 윤루트, 흑구, 연다 등 실력 있는 한국 배틀그라운드 게이머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선 1, 2일차를 승리로 이끌어내며 승승장구하던 한국 선수들이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뭔가 찜찜함이 이 대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 선수들이 공식 대회에서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한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다양한 증거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자 시청자와 참가 선수들 측에서 노쇼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문제의 3일차가 시작되었고 결국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핵 사용으로 인한 임시 정지가 확정되며 게임에서 추방당해버린 6명의 중국 선수들 모든 정황은 확실해졌고 대회는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자포자기한 중국 선수들이 대놓고 핵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말 그대로 노쇼를 선언하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던 한국 선수들이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왕 이까지 온 거 핵 사용자들을 실력으로 이기고 게임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을 따지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순수 실력 하나만으로 마지막 5차전에서 그야말로 핵 유저를 상대로 압살해버리는 한국 선수들, 오직 맨손으로 일궈낸 승리였기에 게임을 직관한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회가 종료된 후 주최 측에서 중국팀의 핵 사용을 확인했다는 공지를 올리며 핵을 사용한 중국 선수들의 계정을 영구정지 처분하고 펍지 파트너 권한도 박탈했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죠. 무려 공식 대회에서 대놓고 핵을 쓰는 팀을 상대로 실력으로 이긴 것도 모자라 압도적 점수 차이로 압살해버린 한국팀의 플레이야말로 실력이 곧 최고의 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버린 레전드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2위, 장재호. 앞서 4위에서는 한국인의 민속놀이라 불리는 스타크래프트를 소개해드렸었죠. 하지만 유럽과 중국에서는 이런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를 뛰어넘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던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워크래프트3인데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유럽과 중국에 뛰어난 프로게이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세계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 어려운 걸 밥 먹듯이 해내는 한국인 선수가 한 명 등장했으니 바로 워크래프트3의 전설이라 불리는 장재호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설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한 일화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006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워크래프트3 팀리그 NG의 대회 때였습니다. 당시 장재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면 우승자가 누구인지보다 과연 1패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는 시선이 대부분일 정도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때라 모두들 장재호 선수가 속한 팀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돌연 경기 전날 장재호 선수는 오른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된 그는 전치 6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게 되는데요. 컨트롤을 하는 양손 중 하나를 잃었으니 어떻게 보면 기권을 해도 전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음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재호 선수는 깁스를 한 채로 경기장에 나타났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게임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편한 오른손을 이용해 힘겹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상대 프로게이머들을 간단하게 이겨버린 것.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 장재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약 명령 기능을 사용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플레이했는데 그게 딱딱 들어맞았다는 것이었죠? 오, 가능해요? 이에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외국인 선수들은 이런 이해 불가한 플레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한편 같은 팀 선수들조차 팔이 부러지고도 저런 활약을 펼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른손을 봉인당하고도 이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다니 괜히 워크래프트3의 전설이라는 별명이 주어진 게 아닌 것 같죠? 1위, 박세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만화인 포켓몬스터. 그 인기에 걸맞게 포켓몬스터 게임 역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죠. 이 게이머들의 최고봉에 서 있는 자들이 모여 대결을 펼치는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 대회 역시 2004년부터
2009년부터 시작돼 19년째 유지되고 있는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우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14년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한 한국의 포켓몬 프로게이머 박세준 선수죠. 무려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그가 회자되는 것은 그가 사용했던 너무나 특별한 포켓몬템은 종류가 몇백 가지를 넘어가는 포켓몬이지만 당시 룰에 의해 특정 지역의 포켓몬만 사용이 가능한 데다가 강한 포켓몬이 정해져 있던 탓에 14년에 치러진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약 20정 정도의 포켓몬만 사용되는 것이 선수들 간의 국룰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세준 선수는 이런 국룰을 무시하고 이 파치리스라는 아무도 쓰지 않는 포켓몬을 자신의 엔트리에 참가시켰습니다. 포켓몬 자체의 성능이 아무리 봐도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의아함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런 의심을 맞이한 박세준 선수가 파치리스로 보여준 경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파치리스의 날다름 기술을 활용, 상대방의 공격을 파치리스가 다 맞는 것은 물론 이런 공격에도 죽지 않고 버텨내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인데요. 특히 마지막 결승전에서 파치리스가 강력한 드래곤 포켓몬의 기술을 맞으면서 버티고 이를 기반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전 세계 포켓몬 팬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플레이에 입덕한 해외 팬들의 수많은 팬 아트들이 쏟아졌고 지우에게 피카츄가 있다면 박세준에게는 파치리스가 있다는 말이 밈처럼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박세준 선수의 인터뷰와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기호가 아닌 철저한 캐릭터 분석으로 파치리스라는 전력을 활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의 전략이 얼마나 잘 준비된 것이었는지 밝혀지기도 했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월드 챔피언십의 오프닝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며 아직도 그 전설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박세준 선수와 파치리스, 그야말로 약한 포켓몬은 없다는 포켓몬스터의 정의를 그대로 보여준 한국인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프로게이머 하면 지금은 페이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황제라 불리던 프로게이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요한 선수인데요. 이 임요한 선수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아마추어 게이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게이머는 바로 시각장애인 이민석 씨.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게임을 즐긴다는 소식을 들은 블리자드 측에서 이민석 씨를 초대해 임요한 선수와 이벤트 매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핸디캡을 주기 위해 초반 3분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게임을 진행한 임요한 선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임요한 선수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3분 후 안대를 풀고서야 사태를 정리해가며 그야말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경기를 마친 후 임요한 선수는 말도 안 된다,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력이었다며 이민석 씨를 칭찬했고 이민석 씨 역시 황제와 이렇게 일전을 겨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게임을 즐기고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는 많은 게이머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게임 강국이라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